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제가 올해 초에 2022년 새해 바뀌는 제도 해가지고요. 이 가사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대 보험 또 퇴직금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고 이렇게 좀 방송을 해드렸었는데요. 그 시행 일자가 지난 6월 16일부터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 문의해 오시는 이 동포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6월 16일부터 이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사람들도 이 4대 보험하고 퇴직금 뭐 이런 거를 받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문의를 많이들 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상세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가사도우미로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6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이 관련법 내용,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그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법률신문이 잘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 6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이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됐는데요. 뭐 재정 이후부터 보면은 현재 가사 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서 가사 서비스의 품질 보증과 또 가사 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특히 현행 노동관계 법령은 가사 사용인 가구 내 고용 활동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서 가사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이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인증을 받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 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가사 근로자의 고용 안전과 근로 조건 향상을 도모하려고 한다. 네, 이게 이제는 법 개정 취지의 주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동포분들 중에서 가사 근로자로 일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 가정집에서 이 가정부로 우리가 보통 가정부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계신 분들도 있고 대부분 또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가사 서비스를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근데 주로 이제는 집주인하고 이렇게 뭐 직업소개서를 통해서 이 집주인하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돼서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근로자로서 정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가사 근로자 노동법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제정이 됐는데요. 6월 16일부터 시행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법의 주요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이 가사 서비스를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또 가구 구성원의 보호, 양육 등 이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거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이 가사 서비스를요. 그리고 이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가사 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을 해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활동을 하며 또 손해배상 수단 및 고충 처리 수단 등을 모두 갖추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증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시하여야 한다. 네, 앞서서는 가사 서비스 그거에 대한 정의였고요. 이거는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을 운영하는 자, 그냥 회사가 되겠죠. 어떻게 하면은 그 조건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은 가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
뭐 집주인이 되겠죠. 그리고 가사 서비스의 종류, 또 제공일 및 시간, 또 휴게 시간 등이 포함된 이용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사 서비스 제공 기간의 사용자는 가사 근로자와 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최소 근로시간, 또 유급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 또 가사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을 명시해야 된다. 네, 이런 근로계약 체결할 때 꼭 들어가야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가사 근로자의 최소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가사 서비스 제공기간의 사용자는 가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를 주도록 하며, 입주 가사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계약에서 명시한 가사 서비스 제공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법률 신문에서 좀 더 보다 이해하기 쉽게 이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제정 이유하고요, 그 주요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고용노동부로부터요, 인증 허가를 받은 이 가사 서비스 제공 기간하고 근로계약을 체결을 해야만이 이 근로기준법 적용이 돼서는 이 가사 근로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 내용, 앞서 제가 법률신문에 이렇게 요약해서 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참조해서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시는 동포분들 중에는 주로 입주 가사도우미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런 경우 보통 이전 집주인하고 이 근로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근로기준법 이 적용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4대 보험은 물론 뭐 퇴직금 같은 것도 이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그냥 가사 서비스 이 제공기간 이런 회사하고 이 근로계약을 맺고서 이 가사 근로를 할 경우에는 이 근로기준법 이 적용 대상이 돼서 이 4대 보험, 퇴직금, 또 휴일 수당 등을 이렇게 좀 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왜 집주인하고 계약하지 않고 이 가사 서비스 제공 기간하고 좀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일을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제도는 연 6월 16일부터 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가사 서비스 제공 기간, 즉 그냥 회사가 되겠죠. 정식 활동에 들어갈 수 있는 때는 아마 7월 한 중순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월 10일, 16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회사가 뭐 여러 가지 고충 상담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구비 조건을 갖추고 나서 고용노동부에 이제는 신청을 하게 되면은 아마 그 이인 허가 기간 정도가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7월 중순부터는 이 가사 서비스 제공 기간 이런 회사들의 활동이 좀 본격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될 경우 7월 중순 이후부터 이 가사 근로자의 이전 근로 형태도 많은 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주 가사 도우미를 하고 있지만은 집주인하고 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사 근로자를 제공하는 업체하고 이 근로계약을 체결을 해서 월급이라든가 이거를 이 가사 그 제공 기관하고 이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서 이제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주인은 하나의 이제 서비스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고용관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 7월 중순 이후부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사도우미로 일하시는 동포분들이 알아두실 것은요, 크게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또 가사도우미로 일하시는 분도 있고,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가사도우미로 일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일하시는 분들, 네, 가사도우미로 이 4년간
이 성실 근로를 하게 되면은 이 영주 자격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또 영주 자격을 신청을 할 경우에 뭐 경제 수준이니까요. 이 증빙것도 1인당 이 국민 총소득, 그 GNI 이 평균치의 그러니까 이제 70% 이상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제한의 이 평균치를 받아야 되는데 70% 이상, 그러니까 연간 한 2,800만 원 좀 이상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경제 그 증빙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꼭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가사도우미로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 노동부로부터 역시 이 특례고용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근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 집주인하고 나 이 집에서 이 가사 근로자로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 집주인하고만 얘기해서 이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특례고용 승인을 받은 이 집주인하고 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이 출입국 사무소에는 취업 개시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외국인 특례고용 승인,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특히 이 고용주인 집주인들이 노동청에 가서 이 가사도우미를 구하는 이 구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 내국인을 찾지 못하게 되면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받게 되죠. 그게 바로 외국인 고용, 특례고용 허가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허가서를 받은 이 고용주가 바로 외국인, 이 방문 취업 동포들을 이렇게 채용을 해서 이렇게 가사 근로자로 이렇게 고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밟고 그리고 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또 그 당사자인 방문 취업 근로자는 출입국 사무소에 취업 개시 신고를 한 상태에서 4년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 영주 자격 신청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경제 증빙을 국민 총 소득 GNI의 70% 이상 이렇게 증빙을 하게 되면 됩니다. 이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갖고 계신 동포분들은요,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거 특별한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이 가사근로자로 인정을 받으시려면은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이 가사근로자 서비스 제공기관 여기하고 이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시고 일을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마 7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는 그런 회사들도 생기고 본격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고 그렇게 새로운 형태로 여러분들이 가사 근로로 일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뭐 동포 여러분들께서 이 가사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가사 근로자 또 관련 법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상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은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또 답을 못 드린다 하더라도 알아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기회가 되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여러분들의 구독과 또 신청도 바라겠습니다. 저는 동포스테이션 대표 편집장 김명필이었습니다.